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예, 교재는 여러분 몇 페이지냐면 124페이지입니다. 기본서 124페이지. 오늘 제3장 재산세 볼 차례죠, 여러분들. 예, 우리 여태까지 조세 총론 배웠고요. 그 다음에 또 지방세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동산 취득시 부과되는 세금들을 배웠고, 이제 부동산 보유시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공부합니다. 자, 먼저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 재산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24페이지 펴놓으시고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재산세는 시마이론 5주차 강의 시작합니다. 재산세는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거의 고정적으로 세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올해도 여러분들이 한 세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재산세에서 한 문제는 무조건 종합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주요 내용들을 우리가 골고루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어떤 내용들을 테마로 공부하고 출제되느냐 보시면, 먼저 재산세요. 성격, 특징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산세 의미, 특징 보고요. 또 재산세 과세 대상이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될 것이냐. 이 과세 대상에서는 이제 종합 문제 속에서 이제 지문 한 줄씩 또 잘 나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나오고요. 재작년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재산세 대상 중에서 토지를 보유할 때, 예를 들어서 농지 1000평이 있고 나대지 1000평이 있고 공장 용지 1000평이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이 똑같다고 세금을 똑같이 부과하면 되겠죠? 그래서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 유형을 구분해서 과세하는데, 이 토지용 구분이 올해는 이제 여러분들이요, 이게 29회 시험 때 직접적으로 토지 유형 구분을 묻는 문제가 나오고 그동안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용 구분이 이제 올해는 또 독립화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요. 또 종합 문제 속에서 역시 또 중요하고, 또 간접적으로 재산세 문제 풀 때 응용된 문제를 풀려면 토지 이용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용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종합부동산세 대상 문제를 또 풀 수가 있고, 그래서 이 토지용 구분이 중요하다 올해. 그 다음에 이 토지용 구분은 이제 지방세에서 취득세 다음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토지용 구분을 자세히 이제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또 잘 들으셔서 이 고비를 넘기시면 그러면 이제 됩니다. 또 오늘 완벽하게 이게 또 숙지가 안 되다 할지라도 다음 우리가 5, 6월 달에 또 핵심 요약집으로 또 공부할 때 또 여러분들이 숙지가 될 거고요. 그때 또 공부하면 우리가 광고 하나 드리면은 그 요약집은 일단 제가 쓴 요약집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타사 교재로 갑자기 작년에 불가피하게 어떻게 이렇게 이제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기출문집, 문제집, 또 핵심 요약집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저희가 또 쓴, 저희 랜드프로 교수진이 쓴 교재로 우리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집은 제가 쓴 거로 이렇게 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핵심 요약 정리 제 카페에서 올려놓은 거 다운받아서 보시라고 했었는데, 그것을 봤던 분들은, 또 제 PPT 강의 이렇게 쭉 봤던 분들은 이게 이제 요약집으로 이제 이게 이제 구성돼서 완전체로 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요약집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쓴 것으로, 저희들이 쓴 것으로 이제 보게 될 거고요. 자, 그때 또 이제 또 보시면 될 겁니다. 자, 토지용 구분 올해 그래서 취득세 세율이 제일 어렵고 지방세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 토지용 구분, 요 고비만 잘 넘기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자꾸 이제 성의 문제예요. 자꾸 이제 보면 제가 익숙해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보시면 되고, 요 고비만 잘 넘기시라는 걸 당부드립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누가 될 것이냐. 이 납세의무자는 시험에 이게 출제가 이게 작년에 무조건 독립화 문제로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왔어요. 어떻든 간에 종합 문제든 독립화 문제든 납세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 표준과 세율이요. 작년에는 제가 역시 무조건 나온다고 했는데 별표 3개 썼는데, 작년에 세율, 재산세 세율 문제가 독립화 문제로 나왔어요. 자, 올해도 역시 또 중요합니다. 물론 과세 표준과 세율은 올해도 또 중요하고요. 근데 작년보다는 조금 중요성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과세 표준과 세율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부 바뀌면서 또 여야가 대충 일치하는 것이 보면, 지방세에서는 취득세 세율이 또 조금 바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물론 이제 주택에 대한 어떤 이제 중과세 부분이 조금 바뀔 수도 있고 재산세 세율도 조금 이제 조금 바뀔 수, 재산세 부분도 조금 바뀔 수도 있고 또 종합부동산세 또 양도소득세에서 세율이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차피 여러분들은 신경 쓸 거 없이 제가 이제 개정이 되고 그러면 다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아직은 어떻게 개정이 될지는 뭐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어떻든 간에 과세표준과 세율 역시 독립한 문제가 안 나오더라도 종합문제 속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겠죠.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 또 그다음에 납세 절차, 재산세 납세 절차는 보통 징수하는데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죠. 이 납세 절차는 뭐 무조건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립한 문제든 종합 문제든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이 재산세 비과세는 독립한 문제로도 틈틈이 잘 나오고요. 또 종합 문제 속에서도 잘 나오고요. 비과세 역시 중요합니다. 작년에도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재산세는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우리가 공부합니다.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조세고 어떤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또 누가 납세무자가 되고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계산된 세금을 어디다 납부하고 어떻게 이 세금은 징수가 되고 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이걸 또 역시 공부합니다. 다만 과세 대상 중에서 이제 깊게 공부하는 것이 토지용 구분이고 오늘 이제 이 토지용 구분을 처음으로 깊게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본격적으로 봐야죠. 하나, 둘, 셋, 자,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재산세 개요 및 과세 대상인데요. 재산세 먼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조세인지 또 우리가 살펴보고요. 몇몇 특징들. 그 다음에 과세 대상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재산세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먼저 재산세 개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재산세는 과세 주체는 뭐 당연히 시군 구입니다. 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 시가 과세 주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죠. 부동산을 보유시부가 되는 대표적인 그런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보유세다 보니까 1년 사시사철 재산을 갖고 있잖아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입니다. 여러분들. 자, 화면을 보시고 일단 자, 그래서 재산세는 항상 뭐든지 판단한다 그러면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냐? 과세 기준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원칙 물세입니다. 건축물이나 주택 같은 걸 보유할 때요.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입니다. 자, 만약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A주택과 B주택이 있다. 주택분 재산세는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 두 채를 갖고 있어요.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역 내. 그럴 때 재산세는 주택별로 각각 개별 과세하는 거지 소유자별로 합산 과세하지 않습니다. 단 근데 토지의 경우에는 인쇄적 성격이 있어가지고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역 내 자,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같은 유형의 토지끼리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 물세인데 토지의 경우 인쇄적 성격이 있고요. 재산세 징수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데 그 고지서에는 기재된 납부기한 세금을 미납부했다 그러면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나면 몇 프로요? 3% 깔고요. 그 다음에 계속 안 내고 버티면 납기 후 자, 매 1개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몇 프로씩이요? 0.75%씩 0.75% 즉 1만 분의 75요. 즉 백분율에서 0.75%씩 중과상금 적용됩니다.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에 한해서 자, 중과상금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중과상금 적용할 때 찬합한 지방세 얼마요? 30만 원 미만은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조세 총론할 때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고 우리 교재는 여기 지금 현재 이 기본서에는 어떻게 소술이 되냐면 이 가상금 규정이 자, 폐지가 되고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된 얘기로 소술이 돼 있는데 요거 시행이 2024년도부터 시행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종전처럼 이렇게 지방세는 가상금 규정이 적용된다는 거, 요 내용을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조세 총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소액 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되죠. 그래서 조세 총론에서 했어요. 소액은 징수를 면제하는데 고지서 장당 세액 얼마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지방세를 골라라. 그럼 뭘 고르셔야 돼요? 재산세. 지방세에서는 재산세가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주의, 실질주의 과세합니다. 그래서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가 되고요. 또 재산세 역시 현황부가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과세 기준일 현재 다르다. 그럴 때 무엇에 따라서 부과한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2022년 개정세법 이 실질과세 현황부가 원칙이 예외를 우리가 또 이제 개정 내용을 오늘 이제 보게 될 거고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특징들이 있고, 요거 한번 그냥 이런 것들은 기본 이론 때, 기초 이론 때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교재 여러분들이요, 124페이지 개요를 한번 볼게요. 제1절 재산세 의 및 과세 대상물에서 기본서 124페이지 개요 의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의는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항상 과세 기준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6월 1일 현재 열거된 과세 대상물을 사실상 소유한 자에게 납세지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매년 부과하는 보유과세로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 즉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특징에서 여러분들 거기 박스 안에 특징에서 재산세 특징 읽어보실 때 거기 원칙적으로 개별과세합니다. 근데 토지만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과세한다는 거. 그래서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인세적 성격이 있다, 이런 거 말씀드렸고요. 양가로 2번 특징을 봅니다. 재산세는 대상 물건 중에서 토지는 소유자별 합산과세는 인세이고, 토지를 제외한 주택이나 건축물은 각각 개별 물건별로 개별과세는 물세라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대표적인 보유과세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에 납세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지자체가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금이고요. 밑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세고, 고지서를 발부한 후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불이행한 경우에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수정하셔야죠, 여러분들. 뭘 수정해? 뭐로? 가산금을 적용한다고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세가 아니라 뭐를? 가산금을 적용합니다. 가산금을 적용한다는 거. 가산금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가산금을 부과한다로, 납부지연 가산세를 지우고 가산금을 부과한다로, 이렇게 납부지연 가산세를 가산금으로 여러분이 수정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이것을 지우고 가산금으로 수정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125페이지 보시면요, 5번에 재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 시 물납 신청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당연히 물납, 분할납부 다 허용됩니다. 동그라미 6번 재산세 납부할 세 250만 원 초과할 때 역시 분할납부 가능하고요. 그래서 물납과 분할납부 자세한 얘기는 요건은 뒤에서 또 우리가 보기로 합니다. 동그라미 7번 재산세는 소액징수 면제가 적용됩니다. 고지서 장당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 과세 대상인데요. 거기 펴놓고, 여러분 교재 펴놓고 제 설명을 쭉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교재 같이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대상, 어떤 것들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될 것이냐. 과세 대상이요. 법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 5가지입니다. 보시면 토지, 건축물, 주택, 그리고 선박과 항공기 5가지입니다. 재산세 대상 5가지 어떤 거라고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 취득세 과세 대상과 구별해서 반드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5가지는. 그 다음에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요, 모든 토지입니다. 그래서 지적공모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포함한 모든 토지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는 지적공모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그러면 틀려요.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포함한 모든 토지가 대상이 되고요. 주택의 부속 토지는 다만 제외됩니다.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택에 대한 과세 입장이요. 기초과정부터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주택 그러면 주택은
세대원들이 독립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로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그럴 때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 가격을 평가할 때도 주택과 일정 면적까지 토지 가격을 통합해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가격을 평가하고, 그러니까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 주택 가격, 여기에는 일정 면적까지 토지 가격을 포함한 가격이고요. 공시 가격 평가할 때 또 통합해서 과세합니다. 주택은요, 이렇게 주택은 건물과 주택과 토지를 하나로 해서 우리가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주택은 항상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주택과 토지를 어떻게 한다?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한다는 거. 근데 우리가 상가에 대한 과세 입장을 한번 보면, 상가는 건물과 토지가 있으면요. 상가는 건물은 건물 가격만 따로 공시 가격을 따로 개별 평가해요. 공시 가격 평가할 때 건물 부분만 공시 가격을 평가하고, 토지는 토지 가격을 따로 개별 평가합니다. 과세할 때도 상가는 건물은 건물 부분만 따로 개별 과세합니다. 건물분 재산세, 즉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으로 따로 이렇게 건물만. 자, 상가 토지는 따로 토지만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 따로 이렇게 과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택은 항상 요거 건물과 토지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고, 상가는 건물과 토지 따로따로 평가하고 따로따로 과세한다. 아셨죠? 이거 항상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주택의 부속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무슨 얘기냐? 주택의 부속 토지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 되니까 토지에서 제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이요. 건축물, 그러면 우리가 건축법상의 건물이요.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사무실, 창고, 차고, 점포 같은 건물 대상이고요. 또 골프 연습장 같은 레저 시설 등등 이런 시설물도 역시 취득세 대상이 되지만 재산세 대상도 되고요. 또 실질과세원 적용되니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해서 대상이 되고요. 다만 건축물에서 주거용 건축물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주거용 건축물은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또 주택 그러면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별장도 사치성 재산이라고 해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 뿐이지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박과 항공기에도 얘네들 그냥 제목만 하시면 돼요. 선박, 물 위를 떠다니는 배면 다 대상이 된다 생각하시고, 항공기, 사람이 탑승해서 항공에 사용하는 거면 다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대상 5가지 어떤 거예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자, 그럴 때요. 주택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택이라는 것은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을 말하는데,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서요, 주택은 제외합니다. 자, 주택은 어디서 과세하니까? 따로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 되니까. 즉, 주택은 건축물이나 토지 대상에서 제외하여서 별도의 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항상 주택은 어떻게 한다? 통합해서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요. 또 보시면 주택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그럼 바닥 면적 몇 배요? 10배까지 부속 토지로 봅니다. 10배까지.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 재작년에 20배로 바꿨었는데, 지방세에서는 여러분요, 건축물의 부속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다. 바닥 면적이 무조건 몇 배? 10배까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 이런 거 배웠어요. 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주택의 부속 토지 경계 불분명하다. 바닥 면적 몇 배? 10배까지 부속 토지로 봐서 중과세 했잖아요. 예? 지방세에서는 건축물 부속 토지 경계 불분명, 바닥 면적 몇 배? 10배까지 부속 토지로 봅니다. 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않았거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 부과한다. 이게 원칙이죠. 실질과세 원칙상 현황 부과. 근데 올해 2022년 개정세법, 이걸 반드시 알아셔야 되는데, 다만 공부상 등재 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법령규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량에 따라 부과한다. 자, 요거 2022년 개정세법이요. 이따 교재에서 이제 제가 별표시 해드릴게요. 중요한 건데 올해 이런 것들은 뭐 시험에 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보세요. 공부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가 농지로 돼 있어요. 근데 실제 지금 현황은 이게 지금 나대지 상태에 농사 안 짓고 그러면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요. 자,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달라요. 그럼 무엇에 따라서 부과한다고 그랬습니까? 이럴 때는 농지로 과세요? 농지가 아닌 토지로 과세요? 농지가 아닌 토지로 나대지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현황 부과 원칙이잖아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근데 반대로 보세요. 공부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공부상으로는 이게 나대지 상태인데 여기다가 토마토, 배추, 무 심었다고 그래가지고 상추 좀 심었다고 그래가지고 뭐 상추나 고추 이런 거 심었다고 그래가지고 농지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럴 때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 원래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해야 되는데 세금을 근데 보세요. 불법적으로 이렇게 이런 경우까지 만약에 이렇게 공부상 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이런 경우까지 만약에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면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그죠?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람한테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결과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는 실질과세 원칙, 사실상 현황부과 원칙을 배제해가지고 이럴 때는 무엇에 따라서 부과한다? 공부상 현황에 따라서 과세합니다. 이럴 때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면 다가구 주택이요. 우리 다가구 주택이라는 것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일구에 독립하여 하나의 구익이 된 일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우리가 뭐 공법에서 여러분들이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은 이제 요건은 공법 같은 데서 배우시는 거고 여기 보세요. 우리 세법에서는 지방세에서 다가구 주택은요. 이게 주택법상 공법상으로는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 지방세에서는 뭘 판단할 때 공동주택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서 매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일구의 주택으로 봐요. 그래가지고 요거 시험에서 옳은 거 골라라 해서 긍정형 지문으로 한번 이렇게 옳게 나온 적이 있는데 바꾸면 뭐 일구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바꾸겠죠. 그래서 다가구주택 매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일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물론 주인 한 사람한테 소유자 한 사람한테 재산세 납세고서 날라오겠지만 다가구주택이요. 그렇지만 뭘 판단할 때 공동주택처럼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걸 좀 알아두시고요. 이 경우 그 부속 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일구의 부속 토지로 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볼게요. 겸용주택입니다. 자, 우리가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이 되는 겸용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주택으로 보면 주택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해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세율도 주택 세율 적용하고요. 근데 이 겸용주택을 만약에 상가로 보면 건물과 토지 따로따로 평가하고 따로따로 과세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자, 1동의 건물이요. 건물 한 개 동이 겸용주택일 때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거죠. 건물 한 개 동이요. 1동의 건물이 겸용주택이다. 그러면 건물 한 개 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층은 상가고 2층, 3층 주거다. 그러면 자, 주거다 그러면 주거 면적이 60%고요. 상가 면적이 40%예요. 이런 경우에 시험에서요. 자,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 주거 면적이 주거 이외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이러면 틀려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금방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그러니까 60%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고 나머지 40%는 건물분,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이때 부속 토지는 1동 건물 부속 토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 경우 건물의 부속 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해서 주택의 부속 토지와 건축물의 부속 토지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자, 주택 면적이 60%면 건물에 있어서 그러면 토지도 60%는 주택의 부속 토지로 과세하고 40%는
자, 건축물은 상가 토지로 과세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1통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해용도에 규명되는 경우 건물 한 개 동이 이렇게 겸용주택일 때는 주거 면적이 크다고 전부 주택 그럼 틀려요. 주거 부분만 주택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구 건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1구의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 보시면 독립하여 구익이 된 1구 건물. 1구 건물이 뭔가요? 네, 방 하나가 1구 건물이 될 수도 있고 건물 한 개 층 전체가 독립하여 구익이 돼 있으면 1구 건물이 될 수 있고 또 그렇습니다. 한 개 건물이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각각 구익이 돼 있으면 1구 건물이 됩니다. 각각 주거용 상면적이 50% 이상인 경우에 주택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네. 자, 예를 들어서 1구 건물이요. 자, 독립하여 구입이 된 1구 건물. 요 예를 그림을 머릿속에 좀 기억하셔야 돼요. 1구 건물이다 그러면 요거는 예를 들어서 한 개 층이 101호, 102호, 103호 뭐 이런 식으로 구익이 되어 있다고 쳐요. 자, 출입문 별도로 되어 있고 각각 독립하여 구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1호와 102호는 각각 독립하여 구익이 된 1구 건물이 됩니다. 그럴 때 102호 사용하는 애가 딱 절반 면적은 50%는 주거 면적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이게 상가 면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1구 건물은 102호는 주택이냐 상가냐 그런 얘기입니다. 얘 주택이 상가예요. 금방 봤잖아요. 자, 주거용 상면적이 50%만 돼도 얘는 뭐라고요? 주택입니다. 주택. 자, 물론 50% 안 됐다 그럴 때는 참고적으로 주거 부분만 주택이고요. 만약에 주거 면적이 40%가 주거 면적이고 그 다음에 60%가 상가 면적이다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주거용 상면적이 50% 안 될 때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봐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주거용 상면적이 50%만 돼도 이상이면 뭐다?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1구 건물이요. 요 예를 아예 딱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걸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교재 일단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25페이지에 과세대상물 한번 보겠습니다. 판정이요. 재산세 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 공무상 등재되지 않았거나 공무상 등재는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자, 원칙적으로 무엇에 따라 세금 부과한다고 밑줄이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여기 별 표시하셔야죠. 공무상 등재난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자, 무엇에 따라 부과한다? 공무상 등재난에 따라 부과합니다. 바꾸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바꾸겠죠. 이런 경우에도 별 표시하시고 꼭 기억하시고 2022년 개정 세법이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라는 게 어떤 거냐? 이거는 참고적으로 봅니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이용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등 없이 이용하는 경우로 사실상 이용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할 경우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요. 두 번째로 재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 사용이 계속적으로 볼 수 없는 경우요. 뭐 이런 경우 등등 하여튼 공무상 등재난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등등 이렇게 해서 낮아진다. 자, 그러면은 낮아진데 거기다가 그냥 대충 그냥 거기다가 그냥 토마토 배추 심어놓고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대충 심어놓고서 고치고 과세 기준을 6월 1일 그 전후로 해가지고 살짝 심어놓고서 농지라고 해가지고 세금 감면받고 이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공무상 등재난에 따라 부과한다. 별 표시고요. 그 다음에 과세상물의 종류, 자, 거기 하나하나 다 밑줄입니다. 재산세 시군군에 소재하는 자,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 과세한다 밑줄이에요. 그래서 5가지 대상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요. 취득세 과세상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합산과세, 개별과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공부 다 한 다음에 세율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125페이지 안가로 1번 토지를 보겠습니다.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라는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살짝 밑줄이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밑줄. 그리고 보조단에서
이 사실상의 토지라는 게 뭐냐? 메리칸족 등으로 중국 인가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는 토지 등 여기 밑줄이요 토지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토지를 포함한다 밑줄이에요. 그래서 실질 과세 원칙상 등록되지 않아도 과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대상이 된다 밑줄. 넘어갑니다. 126페이지 건축물입니다. 자, 건축물이요. 건축물이란 건축법정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 시설, 거기다 돼지꼬리 땡야에서 골프 연습장, 여러분요 골프 연습장 이렇게 예를 하나 적어 놓으셔야죠. 레저 시설 나왔다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레저 시설, 골프 연습장 레저 시설, 레저 시설 골프 연습장, 이런 시설물 등등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당연히 포함이고요. 126페이지 주택입니다. 의의를 보니까 주택이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로 건축된 건축물의 전부 일부 및 부속틀을 말하며 이를 단독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여기 밑줄이요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서 주택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자, 왜 제외하냐면 독자적으로 따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즉 주택은 건축물이나 토지 대상에서 제외하여 자, 독자적으로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 됩니다. 그죠? 아까 설명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과세 범위,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번이요. 1구 건물이요. 자, 1구 건물 거기다 이렇게 여러분이 딱 해놓으세요. 1구 건물 이런 식으로 사각형. 1구 건물.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이다. 독립법에 구기된 1구 건물이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밑줄은 두 번째 줄 여기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주택을 본다 밑줄이요. 그랬죠? 주거용 사용 면적이 50% 이상이면 102호 이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102호는 주택으로 봅니다. 주거용 사용 면적이 50% 이상이면. 그 다음에 니은번 1동의 건물이요. 이것도 역시 1동 건물에다가 이렇게 사각형 딱 해놓고요. 1동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용도에 사용되는 경우 밑줄은 두 번째 줄 여기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밑줄 짝이요. 시험에서 바꾸면 주거용 주거 면적이 주거 이해 면적보다 큰 경우에도 전부 주택으로 본다. 이러면 틀려요. 크더라도 주거분만 주택입니다. 1동 건물은. 자, 이 경우 이건 읽어서 이해하시면 돼요. 이 경우 건물의 부속 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누어 주택의 부속 토지와 주택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번 있죠? 자, 요걸 또 별 표시합니다. 요게 2022년 올해 또 개정세법입니다. 자, 요걸 먼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어떤 거냐면 무허가 불법적인 주택의 부속 토지 종합합산 과세 그랬는데 아직 토지용을 안 배우신 분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토지용 구분하는 거 기본 이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나대지 잡종지처럼 취급해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한다는 건데요. 먼저 봅니다.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스트레칭 한번 안 하고 계속 강의만 했는데 자, 고기 한번 드시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아이고, 자,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오로 돌리시고, 아이고,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요,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승인 받아야 할 주택으로서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해서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인데 무허가 주택이란 말이죠. 그 무허가 면적이요. 전체 건축물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을 여기 포인트죠. 주택으로 보지 않고요. 그 부속 토지는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니까 건축물 없는 나대지로 봐가지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봅니다. 아셨죠, 여러분? 포인트는 자, 무허가 면적이 주택인데 무허가 면적이 50% 이상이다. 포인트. 두 번째, 그러면 건축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부속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한다는 거. 세 개 포인트를 잘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디귿번입니다.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받지 않냐거나 사용 승인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 면적이요. 여기까지 쫙 밑줄이고 계속 밑줄입니다. 포인트 여기 이제 전체 건축물 면적의 50% 이상이다. 무허가 면적이 50% 이상이다. 그러면 그 건축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고 여기 또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그 부속 토지는 건축물은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본다. 자, 그래서 포인트 세 개 포인트를 꼭 기억합니다. 무허가 면적이 50% 이상. 그다음에 그러면 그 건축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그래서 번호를 달아서라도 꼭 기억하세요. 포인트를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 부속 토지는 그러면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본다는 거.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가지고 꼭 여러분이 포인트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디귿번 자체에 큼지막하게 별표 표시하시고 잘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2022년 개정세법령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을 보세요. 주택의 부속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마당면적 몇 배요? 10배까지를 부속토지로 보고. 그 다음에 127페이지 다가구 주택이요. 다가구 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여기까지 밑줄이요.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매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바꾸면 1구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바꾸겠죠.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보고요. 선박 그냥 제목만 아시면 되고요. 항공기 제목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대상 5가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2절 과세 대상의 구분 여러분들이 큼지막하게 별표에 3개 하시고요. 자, 의 및 과세 대상. 자, 그래서 의의를 한번 봅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대상은 종합합산 대상, 별도합산 대상 및 분리 대상으로 구분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최근에 시험에서는 31회 시험 때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대상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대상 및 분리 대상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X죠? 주택도 이렇게 구분합니까? 아니죠. 근데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대상은 이렇게 해가지고 주택을 슬쩍 집어넣고 물어봤었습니다. 토지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세계용어로. 자, 그 다음에 표는 나중에 공부 다 한 다음에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8페이지 넘어갑니다. 128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재산세 대상이요.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를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나누는데 그거 유형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자, 일단 여러분요.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여튼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지 않는다는 거 아까 무허가 불법적인 주택의 부속토지 종합합산과세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봅니다. 핵심 콕 우리 출제 예상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배운 내용 요거 문제를 통해서 한번 또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며 주택에 부속된 토지는 제외한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고 주택 부속 토지는 따로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제외하고. 자, 2번입니다.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 승인 받아야 할 주택으로서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첫 번째 포인트 나왔어요. 두 번째, 그 건축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냐고. 맞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그 부속 토지는 뭐로요? 종합합산 대상에 해당하는 토지로 본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맞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까지. 3번이요. 공부상 등재난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에도 사실상 등재난에 따라 부과한다. X 여러분들, 자, 이렇게 바꿔요. 사실상 등재난이 아니라 보다, 예? 자, 요거 공부상 등재난에 따라 부과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등재난이 아니라 공부상 등재난에 따라서 부과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다가구택 맞고 5번 일구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주택을 본다. 일구 건물은 항상 뭘 기억해요? 50%. 주거용 사용 면적이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문제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재산세 토지용 구분인데 본격적인 재산세 토지용 구분은 우리가 제가 보니까 좀 이따 하고요. 일단 그 교재 우리 수정을 좀 해야 돼요. 128페이지 이 토지 과세 대상 구분에서 128페이지 양가로 1번이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과세 기준일 현재 납세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별도 합산 분리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가 다 이제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데요. 자, 여기 일단 삭제해 놓고요. 다만 다음에 어느 한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 2번 요 내용을요. 다만 요 단서부터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 2번 내용까지를 삭제합니다. 전체. 이게 시험에 이게 나오기도 했었는데 재작년에 근데 이게 삭제가 됐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거는 삭제합니다. 네, 삭제가 안 돼 있네요. 이게. 그래서 전체 삭제합니다. 개정이 돼서 삭제가 됐는데 여기 그대로 나와 있네요. 삭제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삭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들 있잖아요. 이제 지금 이제 이 토지 대상 구분 어떻게 하는지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크게 세 개의 용으로 나눠서 토지용을 구분하는데 이것과 관련한 자세한 얘기 토지용 구분은 우리가 이제 잠시 쉬었다가요. 제가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